제2탄 비폭력 대화의 4단계 다섯 번째 MBC 4단계로 말해 볼까요? 영월에 사는 친구가 농사지어서 보내준 옥수수예요. 오늘 쪄봤는데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개씩 드시겠어요? 같이 나누겠습니다. 드셔보세요. 옥수수를 준비한 김에 오늘은 커피도 정성껏 내려서 여러분들 한 잔씩 대접하면서 비폭력 대화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커피와 옥수수 비폭력 대화 어떠세요? 오늘 어떤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식의 사춘기는 왜 엄마만 견뎌야 하냐고요. 참 어려우시죠? 네, 저도 돌이켜보면 두 아들의 사춘기가 정말 힘들고 고단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함께 나누자 싶어서 아이는 사춘기, 엄마는 성장기 책을 쓴 건데요. 네, 개정판을 내려고 절판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식의 사춘기 정말 어려운데요. 어떤 식의 갈등이 일어나나 볼까요? 오늘은 사춘기 아이랑 할 수 있는 대화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네 단계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과연 네 단계로 어떻게 삶에서 표현될 수 있는지,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아세요? 엄마 말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단지 나를 열받게만 한다고요. 이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기린으로 반응하기 참 쉽지는 않겠죠? 네, 자칼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반응한다면 야, 네 말은 뭐 논리적인 줄 알아? 뭐 열받게만 한다고? 너는 나를 지금 어떻게 열받게 하는지 알아? 막 이렇게 금방 우리는 막장 드라마를 찍을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비폭력 대화를 기억할까 고민해 볼까요? 여러분들 어떤 카메라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한번 골라 보세요. 제일 예쁜 거, 제일 세련된 거, 제일 밝은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두 번째 줄 가운데 빨간색이요. 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실까요? 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사춘기 아이 이야기하자고 해 놓고 어떤 카메라가 마음에 드시냐고 물었는지 짐작하신 분 계시죠? 네, 우리가 기억하려고 그래요. 비폭력 대화의 첫 번째 단계 관찰은 카메라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카메라에서 찍히는 거, 카메라에서 보이는 거, 카메라에서 녹음되는 것들 이것을 우리는 평가 없이 관찰로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있는 그대로, 대로.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아까 그 사춘기 딸이 한 말, 그 말을 어떻게 관찰을 하면 좋을까요? 관찰로 안 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평가하면서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으니라고 말이면 다야 뭐 이렇게 습관적인 표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관찰이었죠. 그 관찰은 우리 아이가 "그거 아세요? 엄마 말은 논리적이지 못하고 단지 나를 열받게만 한다고요." 라고 말했다. 이게 관찰이에요. 제가 첫 번째는 비폭력 대화 4 단계로 나의 마음을 정리하는 것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는 비폭력 대화의 4 단계로 아이한테 자기 표현하는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네. 첫 번째 관찰. 네. 이렇게 말한 것을 나는 들었어요. 두 번째 단계 기억나시나요? 네. 두 번째는 뭐였죠? 느낌이었어요. 느낌은 신호등이었죠? 네. 카메라를 기억하시듯이 신호등도 기억하세요. 어떤 신호죠? 네. 몸으로 오는 신호, 마음으로 오는 신호인데 이때 생각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관찰은 평가랑 구분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생각과 구분을 합니다. 만약에 그냥 올라오는 생각대로 말을 한다면 "저 말버릇 정말을 고쳐줘야 돼. 엄마는 맨날 참는 대상인 줄 알아?" 뭐 이런 생각들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천천히 심호흡을 하시면서
저 말을 들었을 때 내 몸과 마음은 어떤 느낌이지? 이렇게 나의 느낌과 연결해 보십니다. 내가 호흡을 고르고 몸과 마음의 느낌과 연결해 보니 얼굴에 열이 느껴지고 서운하고 화도 나요. 예, 내 느낌을 천천히 정리해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욕구였죠. 욕구는 빙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빙산 속에 숨어 있는 얼음, 그 숨어 있는 그 밑바닥에 어떤 나의 욕구가 있나 좀 살펴볼까요? 나는 내 아이랑 소통을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로서 또 어른으로서 인정받기도 바라고 있고요. 아이한테 존중받고 나도 아이를 존중하면서 키우고 싶어요. 또한 부모 노릇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보람도 느끼고 싶죠. 우리 아이랑 마음으로 잘 연결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내 품에 있는 동안 충분히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욕구를 말하자면 길어지겠죠?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나한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골라서 나의 욕구를 정리해 봅니다. 네. 우리 아이가 그거 아세요? 엄마 말은 논리적이지 못하고 단지 나를 열받게만 한다고요.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관찰이고요. 내 느낌은 얼굴에 열이 느껴지고 서운하고 화도 난다가 나의 느낌이에요. 그 느낌의 근원인 욕구를 찾아보니까 나는 서로 소통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나의 욕구를 이렇게 말로 표현해 봤어요. 네. 네 번째 단계는 부탁이었는데요. 부탁 중에 행동 부탁은 구체적이고 긍정적이고 권유형으로 표현하고 또한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부탁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부탁을 잘하면 상대가 나한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되기도 하는데요. 부탁은 이렇게 두 갈래가 있어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뭐였어요? 연결 부탁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행동 부탁이었어요. 나는 어떤 부탁을 할 것인가 머물러 보시고 내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연결 부탁만 할 수도 있고 행동 부탁만 할 수도 있고 연결 부탁과 행동 부탁을 다 할 수도 있어요. 네, 아까 그 어머니 마음으로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은 우리 아이가 그거 아세요? 엄마 말은 논리적이지 못하고 단지 나를 열받게만 한다고요. 여기엔 평가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느낌은 얼굴에 열이 느껴지고 서운하고 화도 났고요. 욕구를 찾아보니까 나는 소통하길 원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부탁을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 내 말을 듣고 아이 마음이 어떤지 연결 부탁을 하자라고 본인한테 또 부탁을 해요. 네. 사춘기 아이들한테는 행동 부탁보다는 연결 부탁을 거쳐서 행동 부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마음을 정리해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연결하고 4 단계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때요? 문장으로 말을 했죠?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세요. 관찰은 우리 아이가 "그거 아세요? 엄마 말은 논리적이지 못하고 단지 나를 열받게만 한다고요." 라고 말했다. 느낌은 얼굴에 열이 느껴지고 서운하고 화도 난다. 내 욕구는 "나는 우리가 서로 소통하길 원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 내 부탁은 "내 말을 듣고 아이 마음이 어떤지 연결 부탁을 하자."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으로 먼저 비폭력 대화의 4 단계로 내 마음을 잘 연결하고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말로 표현하는 예문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같이 보실까요? "그거 아세요? 엄마 말은 논리적이지 못하고 단지 나를 열받게만 한다고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엄마는 얼굴에 열이 느껴지고 서운하고 화도 나. 난 우리가 서로 소통하길 원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데 엄마 말이 어떻게 들리니? 이렇게 우리는 4 단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4 단계를 잘 보시면
일단 되게 어색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말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보시면 관찰에 전혀 평가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비난도 없지요. 네. 그리고 다른 말 하지 않아요. 그냥 사실을 말했어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예요. 그다음에 내가 막 생각을 하면서 "너는 진짜 그 말버릇 좀 고쳐야 된다."라든지 "네 말은 그게 논리적인 것 같냐."는지 "너는 지금 말을 할 때 생각을 하라고." 하라든지 막 이런 내 머릿속에서 올라오는 막 생각이 아니고 내 몸이 어떤가 열이 좀 느껴졌고요. 서운하고 화도 나요. 이렇게 내 느낌에 집중했어요. 그러면 상대는 본인도 그런 느낌들을 살면서 느끼기 때문에 느낀 말로 표현하면 그 말에 주의를 좀 기울이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내가 또 막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해라 마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나는 소통하기 원하고 너랑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라고 나의 욕구를 표현을 했어요. 근데 반대편에서 본다면 그 아이 입장에서 본다면 엄마랑 말이 안 통해서 지금 자기도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엄마랑 소통을 잘하고 싶고 그다음에 친밀하게 지내고 싶죠, 우리 엄마랑. 그래서 어쩌면 같은 욕구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욕구로 통할 수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엄마 말이 어떻게 들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연결 부탁을 하면 아이가 "아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건 저를 조금 불편하게 하거든요." 뭐 이런 소통을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연결 부탁한 후에 행동 부탁을 한다면 "우리 하던 이야기 10분 정도 더 나눠 볼래?" 이렇게 행동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배워본 적도 없고 이렇게 삶에서 실천도 많이 못하고 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차이점을 안다면 내가 아까 "뭐? 너 말은 논리적인지 알아? 어? 너는 말을 항상 있다 이래. 너 진짜 이 말버릇 정말 고쳐야 돼." 막 이렇게 같이 비난하고 평가하고 맞섰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과 잘 연결을 한 다음에 관찰, 느낌, 욕구, 부탁으로 표현하면 상대랑 그렇게 힘든 상태로 관계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상대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세요. 쉽지는 않지만 우리 이렇게 하루하루 마음을 잘 다듬고 따뜻한 관계를 맺어가면 어떨까요?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몸도 마음도 평안할 수 있도록 비폭력 대화와 잘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YJ MBC 이윤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